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의회도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에서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유급병가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의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한미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 주 하노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북미 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준비 현황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 공유와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특히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소송단은 의회가 지정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무효 소송에 참여하는 주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 등 16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소송의 피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곳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 질문 등 최소 9건의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주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과 천연 자원,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체 주 중 3분의 1에 가까운 주의 검찰총장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번 고소장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중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수십 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무브오는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하며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이주자들의 편에 서겠다며 이번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2019 회계년도 예산 지출법에서 북한 관련 항목은 인권 증진 활동에 국한돼 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회가 공개한 2019 회계년도 예산 지출 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방송 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년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탈북민 지원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 법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보에 대한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의 국가 원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국제 대북 제재를 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9번째 출마 선언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지난 대선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진보주의 바람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버몬트 퍼블릭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버몬트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스타 정치인으로 부각됐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려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합류로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 주자는 9명으로 늘어났으며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합류할 경우 민주당 대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는 민주당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샌더스 의원은 무소속 신분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계 정치인인 샌더스 의원은 뉴욕에서 성장한 뒤 1990년 버몬트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 이어 2006년 상원에 진출한 3선 의원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의회도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결의안은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 등의 요청으로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주 상원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주 상원 의원실은 어제 3.1운동 100주년 및 유관순 열사 추모 기념일 결의안이 곧 추 상원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3.1운동은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한국 독립을 성취하는 토대가 됐다며 유관순 열사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큰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상세히 조명하고 2019년 3월 1일을 3.1절 100주년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주의회 공식 채택 후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유관순 열사의 후손에게 전달될 계획이며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서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인버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결의안은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 등의 요청으로 추진이 시작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존중의 토대 위에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정신을 상징하는 3.1운동을 결의안으로 알려 모든 주민이 함께 기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하원에서도 고든 존슨, 발레리 허들 주 하원 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한 후 이달 중으로 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15일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3월 1일을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인 음악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아리랑 환상곡 등 애국을 주제로 하는 곡들이 연주되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추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우명 단장은 이번 음악회가 100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저항의 정신을 보였던 선조들과 유관순 열사의 애국 정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만큼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적인 것 그리고 좀 비통한 것 나라 잃고 한 우리 국민의 그 부통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곡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연주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애국가와 미국가가 울려 퍼지며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 차이코프스키 비창 등 나라의 비극적인 상황과 애국을 다짐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특히 앙상블 V9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 중인 나형주 씨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접하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추모 창장곡, 통곡의 초연도 펼쳐집니다. 추모 음악회는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터리엄에서 진행되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에서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유급병가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기존 최대 6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급병가 법안에 서명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안은 기존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확대했으며 유급 가족병가 기간에 보장되는 주급은 신청자 주급의 90%, 뉴저지 주 평균 주급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주당 638달러에서 842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신생아와 입양 자녀를 돌보기 위해 파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해주는 간헐적 병가 기간도 기존 42일에서 52일로 연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손주 등 혈연관계 외에 그에 상응하는 입양 또는 위탁 자녀를 둔 부모나 출산을 앞둔 대리모도 포함됩니다. 2주차 평균 세금 환급액이 1주차 때보다도 큰 폭으로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던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35달러보다 186달러 감소한 1,949달러로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8.7%나 감소했습니다. 첫 주의 감소폭 8.4%보다 오히려 0.3%포인트 더 커진 셈입니다. 이처럼 환급액이 줄자 소셜미디어에는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뒤덮고 있는 해시태그가 트럼프 세금 사기와 공화당 세금 사기일 정도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인적 공제 폐지와 지방세 공제, $10,000 상한제 등을 꼽았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조정 총 소득으로 넘어가기 전에 납세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고 부양자 수에 따라 1인당 4,050달러를 제할 수 있었던 인적 공제가 폐지되면서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로 제한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택 소유주들은 상당수가 이 제한에 걸린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최소 1개월의 세금 환급 동향을 살펴봐야 환급금 감소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이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한인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A씨가 최근 본인이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실과 정보를 한인 커뮤니티인 미스 USA에 공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과 남편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단기 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A씨는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온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바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자여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행정안전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출국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 중심으로 이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허점을 악용해 국가 건강검진 방법까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당신의 주민번호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글이 공개되자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 한인은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의무화해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노숙자 범죄율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LA시 노숙자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920건으로 집계돼 1년 사이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LA에서 발생한 가중 범죄가 731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약 14%가 노숙자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LA 다운타운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위를 차도로 밀어 트럭에 치이게 한 노숙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수신 전화 절반이 스팸성 전화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478억 건 이상의 스팸성 전화인 로보콜이 기승을 부렸고 이는 1년 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FCC 측은 스팸 전화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예방과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말고 스팸 번호로 등록해 차단하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편 FCC는 해외 정부와 통신사 업체들과도 협력해 스팸 전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의 11세 초등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충성의 맹세를 거부하자 이 학급의 보조교사가 교내 경찰관에게 신고했고 학생은 연행돼 청소년 유치기관에 구금됐습니다. 학생은 쿠바계 출신으로 인종차별적인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다고 교사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 전염병 연구센터는 좀비 사슴병이라고 불리우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인간 전염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사슴과 말코 손바닥 사슴 등에게서 발견되는 이 병은 뇌와 척수에 영향을 미쳐 감염 개체가 균형 감각을 잃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된 사슴 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1년간 일시 중단시켰던 것과 관련해 최근 우버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의 상업용 차량 라이센스 발급 중단은 시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는 뉴욕시가 우버를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모는 것이며 옐로캡 운행이 미비한 맨하탄 외 지역 거주자들의 교통수단 역할을 차단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발 소매업체 페일레스 슈즈가 4억 7천만 달러의 미해결 부채로 인해 2,500개의 미국 매장 정리를 준비하며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페일레스 슈즈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전자 상거래 부문도 정리에 들어갑니다. 페일레스 슈즈는 중저가 신발과 큰 폭의 할인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지만 할인 판매 전문 소매체인 TJ Maxx와 대형 신발 소매업체 DSW 등과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하용록 회장과 함께하는 조이풀 토크 콘서트가 지난 17일 뉴저지 버겐필드에 위치한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하 회장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 캠페인에 소속된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16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오는 6월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 렌트 규제법 개혁안을 주제로 코커스 위켄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하대학교 동문회는 지난 16일 대동연회장에서 2019년도 실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동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태돈 부회장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흐리고 오후에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도 30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